1년이 훌쩍 넘게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참 많이 답답하시고 지금 우리 국민을 잘 견디고 계시는 거에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답답하시잖아요. 여행도 못,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런데 혹시 정부의 이 얘기 들으시면 조금 숨통이 좀 트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에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얘기로는 지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홍종선 기자님. 맞습니다. 먼저 접종을 마쳤고 그리고 출입할 때 다른 나라로 나갈 때 내가 음성이고 그리고 그런 나라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방역의 안정이 확보된 나라. 그 이제 여행 안전 권역인데 그런 나라들과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는 건데 그럼 그게 어느 나라들이냐?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게 싱가포르, 그다음에 괌, 사이판, 대만, 태국 이런 나라들하고 이 트래블 버블이 추진이 되면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2주간 자가격리 없이 정말 여행만 예전처럼 다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냐? 이르면 다음 달 7월부터고요. 네. 우선은 단체 여행부터 그다음에는 개인 여행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트래블 버블 하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무슨 말이야? 뭐 트러블이 있다는 거야 뭐야 하실 텐데 트래블 버블 좀 설명해 주시고 뭘 말하는 구체적인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앞서서 단체 여행객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왜 단체 여행객부터 하느냐? 이제 그런 궁금증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정부에서는 단체 여행객의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지금 입출국 동선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선이나 방역 상황 이런 점검에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여행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 방안에 대해서는요. 정부에서는 여행사에 여행객의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의무를 부여해서 반드시 여행사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정부와 여행사가 교차 검증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네. 그렇다면 단체 여행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사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가 단체 여행객을 먼저 시행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안 된다는 것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동선 네. 면에서 관리가 가능한 이유 때문에 지금 단체 여행객을 먼저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지정된 여행 동선 외에 다른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렇게 관광이 확대가 되면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래블 버블이라는 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에 한해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을 하고 또 기존의 지금 방역 지침들이 연계가 된다면 네. 충분히 변이 바이러스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제 설명 듣고 보니까 앞서 트래블 버블 설명 좀 보여주세요. 이게 트래블 여행을 가는데 버블 보세요. 그 뜻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버블 비눗방울로 감싸듯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런데 앞서 어떤 나라라고요? 이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이 확보된 나라. 그 나라들끼리 먼저 트래블 버블, 비눗방울로 쌓여진 것처럼 안전한 나라들끼리 먼저 트래블 버블 형식으로 여행을 서로 맞교환하자. 여행객 가고 그쪽 나라도 우리 쪽으로 알아 여행을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트래블 버블이 아마 그런 뜻이라고 이해가 쏙 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바로 참 백신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뭐 자녀 백신 신청해서 만든 분도 많았고 요즘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에서 딱 보면 전부 없음입니다. 네, 자녀 백신을 맞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 정도로 그렇죠.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 연출이 됐는데요. 뭘까요?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일 바이럴당 6명에서 7명 정도가 접종을 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이제 자녀 백신이 나오면 당연히 질병청에서도
나머지 더 맞을 사람들한테 이제 맞게 연락하겠죠. 해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군부대에서 뭐 한 병 갖고 2명, 3명 남으면 3병이 남으면 이 안에 있는 군무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그 부분 내가 접종하면 안 되냐 이렇게 잔여 백신 접종의 의사를 밝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랍니다. 좀 납득이 가시나요? 이게 백신 차별이에요? 뭐예요? 이게 뭐 이 직군 차별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 백신 한 방울이 귀한 나라인데 백신이 남았는데 저 그 백신 남은 거 제가 좀 맞고 싶은데요. 희망합니다. 했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안 돼요. 못 맞아요. 왜요? 왜 못 맞습니까? 군인 아니잖아요. 이런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군 쪽이 특히 그 경직된 어떤 그 지휘 체계의 사고 방식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네? 현역 군의관 같은 경우는 군의관들은 또 이제 의사 신분이기도 하니까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폐기량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상관한테 보고를 했나 봐요. 아하. 이거 좀 어떻게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릴 수 없겠냐 했더니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군에서 뭐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노하면 뭐 누구 말대꾸도 못하는 게 군의 어떤 특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라면 남은 거라면 부대 인근에 있는 주민들 명부를 좀 미리 받아가지고 명단 작성했다가 남는 거 부대 안으로 오시라 해서 맞춰줘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답답하게 행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지만 지금 백신도 품귀 현상인데 이걸 버려요? 맞고 싶다는 분한테 접종하고 싶다는 분한테 군인이 아니니까 맞을 생각 엄두도 내지 마세요. 이건 그냥 버립니다. 이게 말이 돼요?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이제 노쇼가 나오면 거기 있는 그 주사를 놔주는 보건소나 위탁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이 다 맞잖아요. 화이자는 연령에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맞으실 수 있잖아요. 폐기할 이유가 없죠. 맞을 사람이 있다면.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까? 진짜 이걸 군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입장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군에서는 예비 명단을 작성을 해서 군인과 군무원 이외에도 이제 부대를 출입하는 민간인들에게도 이제 맞힐 수 있도록 예비 명단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잔량 백신을 이제 이런 예비자 명단을 만들어서 접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설명에 따르더라도 예비자도 없는 경우에는 잔량을 폐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1바이알당 6명에서 7명을 접종할 수 있는데 잔량이 남으면 재보관이 어려워서 그때는 폐기한다고 하는데 네. 예비 명단을 조금 늘린다고 한다면 또 폐기되는 양은 줄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앞서 현역 군의관은 의사 신분이잖아요. 민간에서는. 그런데 그 의사 출신 군의관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아깝죠. 앞서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이런 상황을 보고 했는데도 위에서는 아니야. 그냥 명령대로 해. 다 폐기해. 버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현역 군의관이 볼 때는요.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개인위생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도 우리 방심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요. 맞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네. 요즘에 마스크에다가 조그만 스티커 형태로 패치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분들 어렵지 않게 볼 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방향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업체들은 마스크에 이 패치를 붙이면 장기간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걸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제품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런 제품들의 안정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종의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향제 관련 기준에 따라서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후에 환경부에 신고하는 그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데 지금 시중에 유통 중인 49개 제품들은 이런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 솔직히 저도 주변에서 몇 개 주셔가지고 저 해봤는데요. 정말 상큼했어요. 확 하면서 저의 입에서 나는 향기가 싹 사라지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저 그냥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지금. 네, 진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전에 이제 의사분들께서 경고하는 걸 좀 봤는데 이게 어쨌건 호흡기로 들어가서 가장 가깝게 이게 유해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무슨 여러 가지 이런 호흡기 관련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하하. 지금 일단은 총 소비자원의 49개 제품 중에 41개 회사에서는 이제 당분간 판매 중단하고 제조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나머지 지금 한 8군데는 그런 얘기도 없다고 하고요. 향후에 일반용 방향제로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거 몰라도 마스크에 절대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지금 이 마스크 패치를 붙이고 이걸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지금 하시면 안 되고 바로 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들락날락하지만 완전히 선진국이라 말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적인 면에서 아직도 우리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